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있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요,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정부에 가 있죠. 윤석열의 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할 것인지 거부하지 않을 것인지 솔직히 애매하죠. 거부를 하라는 그런 건의가 올라갔다고는 합니다만 윤석열이 여기서 그대로 할 것인지는 또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이태원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은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지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정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정부로 넘어간 지 이제 열흘 정도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있으면 거부를 할지 말지가 정해질 겁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가 일찍 재의결을 해버리면은 이태원 특별법이 또 거부당하는 사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아니, 지네들도 생각이 있지. 앞서서 거부한 법이 다시 제2 절차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법을 또 거부해서 돌려보낸다? 그래서 거부한 법률 재의결이 두 개가 나란히 착착 쌓인다?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눈치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 커졌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월 5일에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국회로 온 지 한 20일 정도 됐어요. 국회가 언제까지 재의결을 해야 한다? 이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힘은 오늘도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시도는 무산됐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지금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빨리 재의결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 거부하게끔 만들어서, 자, 법 두 개가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제의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떠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유리하죠. 반면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태원도 거부를 하고 싶은데 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김건희가 이 디올백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아야 된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왜? 사과를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 라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지가 왜 선거까지 걱정을 하죠? 지가 사과할 일이면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총선에 질까봐 내가 사과를 못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어요. 지가 출마하나? 아니면 지가 당대표야? 지가 정치를 해?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그냥 대통령 부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은 관직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하고 옛날에 결혼한 사람일 뿐이야. 그냥 가족인 거야. 가족이 관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선거 때문에 총선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하면 총선에 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못하겠다? 아이 참네. 무슨 정말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러한 보도가 사실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에 대한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디올백 문제를 더 불거지게 만들고 있죠. 동시에 국진당의 이 선거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국진당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 출마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한다고 해요. 김건희 때문에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럴 때는 빨리 털고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다. 결국에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은 정말 선거에 임박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다. 아니, 문제 터졌을 때 작년 12월쯤에 터졌을 때 그냥 사과를 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지금쯤 잠잠해졌을 거고 다른 문제로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 이제는 덮어버리기도 힘들게 됐다 라는 불만들이 막 곳곳에서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국진당 내부의 불만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런 쇼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일반 국민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국진당 내부의 그 들썩거리는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간에 짚고는 넘어갔다 라고 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근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린 거고요. 자, 결국에 윤석열이 방송에서 대담을 통해 이 얘기를 할 거랍니다. 재밌는 거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몰카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설날 되기 전에, 설 연휴가 되기 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털고 가겠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설명하겠다. 야, 볼만하네요. 자, 근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김건희는 몰카의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망하는 거다. 이미 윤석열 지지율은 31%까지 내려와져 있고 특히 20대, 30대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MBS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60대도 부정 여론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60대까지도.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바람에 31%를 유지하고 있지, 이미 부정평가가 60대에서조차도 역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보는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그런 목적대로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될까요? 뭐 당연하지. 문제 더 키우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쌍특검 재의결 시점을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결과를 봐서 추진한 걸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즉 쌍특검에 이태원 특까지 같이 얹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결국에 윤석열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 어떻게든 설날 전에는 거부를 하든 수용을 하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자칫했다가는 쌍특검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나란히 설날 연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배짱을 퉁퉁 튕기면서 야, 명품백 사건 이게 몰카 사건이지 이게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딱 치게 되면 악재가 악재를 덮는, 악재가 4개가 포토볼이라고 그러죠. 예. 포스볼인가요? 4개의 악재가 한꺼번에 설날 밥상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국힘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비등해지는 겁니다. 자, 빨리 사과를 안 하면은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검법이 통과돼야지 김건희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는 건데 특검법을 계속 물고 있으면은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되는 거다. 빨리 벗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특검법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자, 이게 참 묘한 것이 그래요. 지금 김건희 특검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느냐면 의혹도 의혹이지만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거거든요. 검찰은 옛날에 탈탈 털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탈탈 털었다는 말 자체에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뭐로 보여지느냐, 왜 김건희는 수사를 안 받아? 라는 쪽으로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떡해? 네. 수사를 받게 되면, 특검으로 가게 되면 거 봐, 김건희도 수사 받잖아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김건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것보다 의혹이 있어서 특검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덮어 씌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빨리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만은 아니죠.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국진당 내부에서 점점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윤석열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무슨 사태가 생긴다? 쌍특검이 설날 차례상에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설날 차례상에 쌍특검 재의결 문제가 올라가게 되면 국힘당 의원들로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의결을 하는 경우, 제의를 하는 경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탈표를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만약에 실제로 재의결에서 가결이 돼버리면 진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면 차라리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꽤 이탈표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생각 같아서는 이준석한테 나도 가고 싶은데 이준석한테 가가지고는 내가 공천을 못 받을까봐 공천을 받더라도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힘당에 계속 눌러앉아 있는다 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면 혹은 공천을 받더라도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재빨리 말을 갈아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표는 이제 19표 정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쌍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설날 차례선까지 올리게 된다면 사태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글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한동훈과의 이런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 있죠. 자,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을 좀 더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빨리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희계님께서는 가래침 28분 동안 상대방 보면서 4회. 어우, 진짜요? 아우, 이게 참 그런 거는 남자든 여자든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우리가 헛기침 하는 것도, 목에 뭐가 껴서 헛기침 하는 것도 조심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헛기침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우, 좀 역겨울 것 같아. 그리고 적어도,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될 텐데, 진짜 그런 일을 했다니, 어우, 그러네요. 자, 금간기둥서방님, 이준석과 이낙연 연합하면은 쪼다되는 겁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준석은 이낙연과 연합하면 망하는 거죠. 계속 지금 뭐 이준석이 이낙연하고 연합한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연기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은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분적으로 지역구에서 함께 공동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서로 지역구가 겹치지 않게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연대는 가능하지만 뭐 당을 합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분명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죠? 자,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께서는 하늘이시여 도우소서 220승 대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유, 그러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담배 피나 가래 나오게 가TV님. 그러게요. 글쎄, 그러네요. 네이마르님 지옥 가서 가래 뱉으라고 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뭐 브레이즈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예. 포도봉봉님, 설 다가오는데 건희는 언제 사과하러 나오는 건희, 안 나오는 건희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예, 뭐 또 이상한 분이 들어오신 모양이네요. 네. 우리 스패너님들께서 삭제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예. 자, 네이마르님께서는 디올은 전체가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그럼요. 예. 사실 디올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겠습니까? 그동안 켜켜이 쌓인 문제가 이걸로 폭발한 거 아니겠어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디올 백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걸 왜 모르는지 글쎄 지금쯤 되면 알만하면 다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차라리 특검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불만을 키우지 않는 건데 참 그렇죠. 네. 남임병용님, 성렬아 배현진 디올백 하나 사줘라. 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님, 사과 필요 없다. 수사받고 특검이나 받아라. 어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가을영양제님, 민심님, 김나은님, 강대열님, 문영희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제가 소개를 쭉 드렸었죠.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몸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뭐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일도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왠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약간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도 쉬었는데요. 오늘도 사실 참 복잡한 심경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또 힘을 또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